자, 이제는 분석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을 보실 때도 가장 마지막에 푸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계산 작업은 아무래도 가장 어렵죠. 그래서 이 계산 작업에 너무 시간을 뺏기시면 뒤에 분석 작업이나 매크로 차트를 풀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점수를 따고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분석 작업을 먼저 풀어볼게요. 자, 분석 작업 1. 분석 작업 1은 지금 보니까 부분합이 나왔네요.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나오죠?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처리하시오. 자, 정렬하실 때는 이렇게 범위를 다 잡으시고 데이터에 정렬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학과였죠? 학과 오름차순. 학과 제목을 클릭하시고 이 오름차순을 누르셔도 돼요. 이게 더 편하죠? 더 편한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경우냐면 이 제목이 이 표와 붙어 있거나 이행이 지금 들어가 있죠. 사이가. 근데 이렇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뭔가 단위 이렇게 해서 뭐 1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표와 붙어 있는 데이터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것까지 표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커말에서는 정렬하실 때 이 기능을 사용하지 마시고 지금은 돼요. 지금은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표를 범위를 잡으시고 정렬 명령을 누르셔서 정렬하시는 거를 그냥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커말 자격증에서는. 그래서 학과를 오름차순 하고 확인. 자, 그럼 학과가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분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표 전체 범위를 다 잡아주시고요. 부분합 명령을 눌러주시면은 깔끔하게 부분합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부분합을 학과별, 지금 학과 정렬을 했죠.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 합계의 최대값. 먼저 요거 먼저 해볼게요. 합계의 최대값. 일단 그룹할 항목은 학과로 해주셔야 돼요. 요걸로 정렬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합계의 최대값. 계산 항목은 합계고요. 함수는 최대값이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일단 최대값은 구해졌고요. 두 번째 부분합이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요 3개요. 3개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자, 다시 한번 부분합 누르셔서요.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요 3개의 평균. 자, 근데 이대로 확인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옵션 때문에 최대값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평균 요 걸로 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옵션을 푸셔야 최대값도 그대로 표시가 되고 평균도 표시가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둘 다 표시가 됐죠. 자, 지금 보시면은 최대값과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순서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최대값 먼저 하시고 그 다음 평균. 그러니까 문제에 나온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결과죠? 이렇게. 자, 부분합이 구해졌으면 그 다음 분석 작업 2. 자, 분석 작업 2는 보니까 통합 기능이네요.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2, 3에 있는 이거 합계를 표 4에 여기에 계산하시오. 정보인증, 국제인증, 전공인증을 자, 데이터를 볼게요. 입력되어 있고요.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통합 문제예요. 지금 행과 열이 모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행과 열의 데이터를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범위를 지정하시고 바로 통합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문제 보시면 합계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냥 합계에 놔두시고요. 통합할 표는 각각 범위 잡아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3개의 표를 모두 추가를 해주시고 첫 행 왼쪽 열 모두 체크해 주시고 확인. 자, 그러면 통합 문제도 끝났어요. 자, 분석 작업이 다 끝났고요. 자, 이제 매크로 작업 문제를 할 건데 매크로 작업을 할 때는 문제를 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것까지 매크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문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1번 문제 매크로 저장할 때까지는 다시 문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제가 쭉 보여드리고 바로 매크로 저장을 할게요. 자, 매크로 문제 지금 2개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 24부터 28 매크로 시트 가셔서 여기죠? 24부터 28에 총점 구하는 매크로네요. 1번 문제가 총점을 구하는 건데 소양인증, 직무인증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총점을 구하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네요. 자, 무슨 매크로인지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매크로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갈게요. 바로 매크로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지금 개발도구 탭이 없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매크로를 한 번도 집에서 해보신 적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개발도구 탭이 표시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표시를 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볼게요. 파일 들어가셔서 옵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리본 사용자 지정 가시면 오른쪽에 개발도구가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 자, 그러면 개발도구가 표시가 되죠. 개발도구에 매크로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지금 매크로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설정이에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파일에 옵션에 보안센터 가셔서요. 보안센터 설정 가셔서 매크로 가보시면 모든 매크로 제외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매크로를 실행한 적이 없으시다면 기본 설정이 매크로 제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매크로 포함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확인 해주시고 요거 이 상태로 한번 저장했다가 껐다 키셔야 돼요. 그래야 매크로가 제대로 실행이 됩니다. 자, 저는 저장하고 엑셀을 껐다가 켰는데 여러분들은 매크로 당연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문제풀이를 지금 보신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미 개발도구와 설정이 다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 매크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표 바깥쪽을 반드시 선택을 해주시고요. 개발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이 총점이었죠. 총점을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자, 그러면은 지금 기록 중지로 바뀐 걸 확인을 해주시고 이 매크로는 무슨 매크로였냐 하면 총점을 구하는 매크로였죠. 자,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매크로였습니다. 자, 여기서 저한테 학생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썸 사용해도 되느냐?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평균 구하는 거였으면 에버러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함수. 문제에서 꼭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 못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엔터 쳐주시고 수식 복사 해주시고 할 일 다 끝났으면 기록 중지. 자, 첫 번째 매크로를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매크로를 단추를 클릭할 때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야 돼요. 그 단추의 위치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단추를 A10부터 B11까지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A10부터 B11까지면 이만큼이네요. 자, 저 단추의 위치는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이 단추를 얘기합니다. 클릭하시고요. Alt키 누르시고 A10부터 B11까지 드래그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 단추는 매크로 지정 창이 떠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만든 총점 매크로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생성하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내용이 나오죠. 단추에. 이 텍스트 입력하는 거는 문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텍스트를 글자를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문제를 확인하시고 입력하라는 말이 있을 때만 입력을 해주세요. 총점으로 입력을 해주래요. 자, 그러면 이 단추 지워버리시고 총점. 자,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원래 총점 없었죠? 그럼 지우고 아무데나 셀 포인터 갖다 놓으시고 이 단추 클릭하시면 총점이 입력이 되죠. 그럼 제대로 1번 문제를 푼 겁니다. 무조건 이거를 매크로가 되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눌러서 별 에러 메시지 안 뜨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제대로 매크로를 만든 거기 때문에 굳이 저처럼 이렇게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